배우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그게 발달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또 아이들이 뭐 1년이 지나면 이제 걸음마를 거쳐서 걷기 시작하죠. 걸으려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걷죠. 엄청나게 걸으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말을 하려는 노력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동물이 키운 아이가 있어요. feral child라고 하는데 뭐 늑대에서 자랐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말을 할 줄 모르고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대신 짖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 걔들은 말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발달시키지 않은 거고 걷는 것을 우리 뇌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너가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는 모르니까 시냅스 포텐셜만 잠재 능력만 만들어주고 네가 요구를 하면 네가 생존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발달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 뇌의 운영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이 된다라는 거죠. 축구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암기를 열심히 하면 암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다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암기 천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암기를 잘하는 거가.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면 우리 뇌는 미지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미지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소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고 지적인 도전을 해야 이제 두뇌가 발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뇌 운영 체계로부터 역사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터득하는 교육을 했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 외에도 뭐냐면 두뇌가 발달한 거예요. 저런 교육을 했더니 지금 현대 뇌과학의 의미에서 보면은 두뇌가 발달하도록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든가 공자의 교육법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유대인들은 자식한테 좋은 두뇌를 남겨주려고 하고 우리는 좋은 학벌을 남겨주려고 했는데 유대인 교육이 좋은 두뇌를 남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계속 호기심을 갖게 하고 유도를 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게 하고 두뇌가 발달이 된 거예요.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을 했던 거예요. 지금 선진국, 교육 선진국에서 하는 여러 교육들, 질문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하는 교육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인 거예요.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 근데 우리는 두뇌를 발달시키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의식적으로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뇌과학을 이해하면, 우리 뇌 운영 체계를 이해하면 우리 뇌는 철저히 후천적인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발달해요. 우리 뇌한테 요구한 대로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두뇌를 발달하는 미지의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면 우리 뇌는 그렇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창의성 교육이란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할 때 내 두뇌를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두뇌를 발달시키느냐? 모르는 거 있으면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스스로 풀려고 계속 고민을 하면 두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간다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안 풀린다고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내가 공부하면 그것은 두뇌 발달에 전혀 필요 없는 거고 그 지식을 아는 건데 그런 지식을 쌓는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풀이 과정을 공부하고 어떤 지식을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는 교육은 두뇌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인 거죠. 마찬가지로 켄 베인 교수가 얘기한 심층적 학습자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터득하고 그러면서 두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해야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깊고 끈질긴 사고를 하죠. 그래서 깊고 끈질기게 사고를 해서 탁월해졌을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깊고 끈질긴 사고를 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하면 머리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남들보다 더 잘하고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 효과가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머리를 발달시키면 천재가 되고 영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머리를 발달시키는 교육을 하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에 두세 번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한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각하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정말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건. 사람들은 저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어떨 때 대단히 어렵냐면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도록 교육받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